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대의 스포츠 방송사 중 하나인 ESPN에서 매년 선정하는 ESPN FC 탑백이라는 랭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10대 센터백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사실 이번 시즌에 보여준 활약만 놓고 보면 이것도 좀 아쉬울 수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이 여기서 정한 또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 함께 거론된 선수들의 어떤 쟁쟁한 면모를 보면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도 분명 있거든요. ESPN FC가 과거에는 ESPN 사커넷이라고 ESPN에서 운영하는 축구 전문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축구 뉴스, 분석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포지션별로 세계 선수들을 이렇게 쫙 랭킹을 매겨가지고 좀 줄을 세우는 이런 특집 기사를 매년 한 번씩 냅니다. 손흥민 선수도 여기 여러 번 선정이 됐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올해 별로 좋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포함된 세계 10대 센터백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23 시즌 세계 최고 센터백 순위, 탑10 순위 보시면은 1위가 맨체스터 시티 후뱅 디아스입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이고 이번에 맨시티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선수 중에 한 명이죠. 2위가 요스코 그바르디올,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활약. 정말 메시에게 벗겨진 장면이 많이 회자가 되고는 있지만 어린 나이에 정말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었죠. 지금 맨시티로 이적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론되는 몸값을 보면 정말 그렇게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실감이 가는 그런 액수더라고요. 자, 3위는 레알 마드리드와 오스트리아 대표인 다비드 알라바, 4위는 아스날의 윌리엄 살리바, 5위는 에델의 밀리탕, 레알 마드리드의 브라질 수비수죠. 6위가 바르셀로나의 우루과이 수비수인 로날드 아라우호, 7위가 리버풀의 네덜란드 수비수인 버질 반다이크, 그리고 8위는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맨유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9위는 인터밀란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이끈 이탈리아 수비수인 알레산드로 바스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10위로 여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후에 제가 전체 랭킹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프리미어리그 또는 잉글랜드 선수에 대해서 약간 좀 올려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그런 랭킹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공신력을 얻고 있는 그런 랭킹이고요. 요 정도 규모로 전 세계 선수들 랭킹을 매기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더 좀 의미 있게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를 뽑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 이걸 좀 살펴볼게요. 탑10에 오른 이유. 유럽 빅리그, 빅5 리그 수비수들 가운데 리커버리를 한 시즌에 210번 이상, 또 경합 승률이 60% 이상, 공격 포인트가 4개 이상,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수비수가 딱 둘밖에 없다. 뉴캐슬의 파비앙 셰어 그리고 김민재다. 김민재 한 명만 되는 수치는 아니고 파비앙 셰어도 잘했어요 이번에. 뉴캐슬이 이번에 정말 굉장히 좋은 성과를 프리미어리그 낼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김민재가 최고 레벨에서 보낸 첫 시즌이었다. 참 이 빅리그 데뷔 시즌에 이런 활약을 하는 선수가 사실 거의 없죠. 그런데 곧바로 적응한 것도 모자라 스타덤에 올랐다. 나폴리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세리아 우승을 차지하는데 분명하고 꾸준하게 제 목소리를 해냈다. 스타들은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때의 진가를 드러낸다. 김민재는 24살이던 2년 전 중국 베이징 고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 뒤 터키 페네르바체로 이적해서 곧바로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가 됐다. 나폴리로 이적할 때 이적료는 1,800만 유로였는데 고작 1년이 지난 지금은 6천만 유로나 7천만 유로의 바이에른 뮌헨 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기사 났을 때는 또 다른 메가 클럽으로 이적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이제 올 시즌 2023-24 시즌에 어떤 활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여기 랭킹 오른 선수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기대의 심리, 여기는 이제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대 심리로 번역을 했어요. 기대 심리는 대기만성형 스타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96년생이기 때문에 나이로 치면 많은 게 아니지만 유럽 무대에서 이렇게 딱 부각이 된 거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갑자기 나타난 스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레이트 블루머라고 대기만성형 스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다이내믹한 빅클럽 데뷔 이후 김민재는 곧 이적을 해서 다음 시즌보다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거다. 그렇죠. 워낙 잘했으니까 데뷔 시즌에. 운이 좋다면
꾸준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활약도 이어질 것이다. 김민재 패싱 능력, 성공률로 하고 이렇게 좀 기록이 나와 있죠. 공중볼 장악 능력, 큰 위기를 막아내는 능력은 공을 소유하면서 카운터 어택을 잡아내는 축구를 하려는 어떤 클럽에서든 귀하게 쓰일 것이다. 덕담을 해줬네요. 참, 네. 자, 엄청난 성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ESPN 여기 보면 전체적인 랭킹 보면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대체로. 예.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약간 부진해도 명단에 그대로 남아 있는 선수들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 보수적인 선을 뚫고 탑10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고 되게 뿌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어떠냐? 아쉬운 게 얘들이 매년 연말에 이걸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걸렀어요. 그러더니 올해부터 22, 23, 그러니까 쭉 시즌에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발표 기준을 바꿨습니다.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던 2022년에 발표를 안 했어요.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최고 시즌이 아니었잖아요. 22, 23 시즌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랭킹에서 빠졌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순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2019년에 이제 손흥민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 이름 올렸는데 그때 윙어 부문이었습니다. 스털링이 1등, 마네가 2등, 아자르가 3등, 산초가 4등,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윙어 부문에 세계 5위로 이름을 처음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이 랭킹에서 가장 빡센 포워드 부문으로 좀 부문이 바뀝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서 메시, 은바페, 호날두, 네이마르, 살라, 오바메양 다음으로 7위로 이제 처음 이 포워드 부문에 이름 올리고요. 2021년에 이 랭킹이 6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득점왕을 했으니까 만약에 2022년에 발표를 했으면은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된 2022-23 기준으로 포워드 부문에는 이제 1위가 은바페고 2위가 비니시우스, 메시, 살라, 그리즈만, 레시포드, 하파엘 레앙,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좀 아쉬움이 있죠. 자,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 탑10에 진입한 올 시즌 각 부문별 최고는 어떤 선수들이 또 거론이 됐는지 포지션별 탑10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김에 다 한번 쫙 읊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PN FC 탑백 최고의 감독, 2022-23 시즌 최고의 감독 1위는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입니다. 2위는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고요. 안첼로티 감독이 내년 여름에 한 시즌 더 레알 마드리드 하고 브라질 대표팀 감독으로 간다고 최근에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아무튼 3위는 김민재 선수의 능력을 발굴하고 또 믿었던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이고요. 4위가 아스날의 아르테타, 5위가 리버풀의 클롭, 그리고 6위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스칼로니 감독, 7위가 맨유의 텐하흐, 8위가 브라이턴의 데제르비, 그리고 9위가 인테르 밀란의 시모네 인자기, 10위가 바르셀로나의 차비 감독,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미 역대급 반열에서 거의 뭐 퍼거슨 감독이랑 쌍벽을 이루는 클럽 레벨에서는 그런 감독인데 올 시즌에 다시 트래블을 하면서 정말 커리어가 점점 더 무궁무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골키퍼를 볼게요. 자, 레알 마드리드 벨기에 골키퍼인 티보 쿠르티아가 1위에 꼽혔습니다. 2위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독일 골키퍼 테오 슈테겐, 3위는 리버풀의 브라질 골키퍼 알리송, 4위는 AC 밀란의 프랑스 골키퍼 메냥, 5위는 아틀레티코의 슬로비니아 골키퍼 오블락, 6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곧 이강인의 동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탈리아 골키퍼 돈나룸마고요. 7위는 맨시티의 에델송, 8위는 아스날의 램즈데일, 9위는 에스턴 빌라의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 골키퍼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10위는 뉴캐슬의 잉글랜드 골키퍼인 닉 포프입니다. 네. 자, 라이트백으로 갈게요. 자, 1위는 월드컵 때도 굉장히 활약이 좋았던 파리 생제르맹의 모로코 라이트백 아슈라피 하키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는 뉴캐슬의 잉글랜드 라이트백인 키어런 트리피어고요. 3위는 맨시티의 맨시티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일조한 카일 워커. 4위는 첼시 잉글랜드 라이트백 리스 제임스. 5위는 바르셀로나의 프랑스 풀백 줄스 쿤데. 6위는 리버풀의 잉글랜드 풀백 지난 시즌 마지막에는 이제 로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도 했었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7위가 맨시티 포르투갈 풀백 주안 칸셀루고요. 8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까르바할, 9위가 이탈리아의 나폴리 우승을 이끌었던 주장이죠. 디 로렌소. 10위는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네덜란드 풀백이 지금 뭐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다고 많이 보도가 나왔던 제레미 프림퐁입니다. 근데 여기 탑10의 세계 최고 라이트백
탑10에 잉글랜드 선수가 4명이 있네요. 네. 뭐 그렇다고요. 레프트백입니다. 센터백을 아까 했으니까. 레프트백은 1위가 바이에른 뮌헨의 캐나다 선수죠. 알폰소 데이비스. 2위는 AC 밀란의 프랑스 풀백인 센터백도 볼 수 있는 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그리고 3위는 올렉산드르 진체코 아스날이죠. 4위는 앤디 로버슨 네, 리버풀. 그리고 5위는 맨시티의 네이선 아케. 야 이거 아케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6위는 맨유의 루크쇼. 7위는 브라이턴의 에스투피난 에콰도르 선수죠. 그리고 8위가 바르셀로나의 알레한드로 발데. 9위가 이제 도르트문트의 게헤이루. 10위가 에이스 로마의 이탈리아 풀백인 스피나촐라입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 가볼게요. 1위가 도르트문트에서 최근 레알 마드리드로 간 주드 벨링엄입니다. 잉글랜드 선수죠. 2위가 로드리,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래블을 이끌었던. 그리고 3위가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4위가 맨시티의 일카이 귄도안, 5위가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 6위가 맨유의 카세미로, 7위가 브라이턴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죠. 네, 월드컵을 먹은 게 크죠. 네, 알렉시스 메갈리스터. 8위가 바이에른 뮌헨의 요스아 키미히, 그리고 9위가 바르셀로나의 프랭키 더영, 10위가 뉴캐슬의 브루누 기마랑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캐슬이 토날리를 영입해가지고 이탈리아 대표인 토날리 기마랑이 수주함 뉴캐슬 먹어줍니다 이거. 자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볼게요. 1위는 네 뭐 다들 예상하셨던 케빈 더브라이너 우리들의 김덕배입니다. 자 2위는 아스날의 마르틴 웨데고르. 네, 3위는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4위는 바이에른 뮌헨의 자말 무시알라, 5위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유죠. 자, 6위는 도르트문트의 율리안 브란트, 7위는 바르셀로나의 가비고요. 8위는 AC 밀란의 브라임 디하스, 그리고 9위는 웨스트햄의 루카스 파케타. 파케타 9위 정도 네 뭐 잘 했지만 네. 10위는 니콜로 바렐라 인테르 밀란입니다. 뭐 이렇게 줄 세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리스트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예,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굳이 제가 언급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윙어 가볼게요. 1위가 네, 세계 최고 윙어 아스날의 잉글랜드 윙어인 부카요 사카입니다. 2위가 나폴리의 조지아 윙어죠.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3위가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 4위가 바르셀로나의 우스만 덴벨레. 5위가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6위가 맨시티에서 최근에 사우디로 간 리아드 마레즈. 7위가 바이에른의 킹슬리 코망. 8위가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 9위가 맨시티의 필포든. 10위가 레버쿠젠의 무사 디아비입니다. 자, 포워드는 아까 제가 손민수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언급을 했죠. 윙어 포워드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이 주체적인 알아 나누는 거니까. 예. 마지막으로 스트라이커 가볼게요. 자, 1위가 맨시티의 노르웨이 공격수 프리미어리그를 데뷔 첫 해에 씹어먹은 네, 황희찬의 친구 엘링 홀란입니다. 2위는 최근에 유럽 생활 접고 사우디로 간 카림 벤제마고요. 3위가 토트넘의 공격수 해리 케인입니다. 토트넘에서는 케인이 유일하네요. 자, 4위는 나폴리의 나이지리아 공격수 빅터 오시멘, 5위가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6위가 아스날의 가브리엘 제주스, 7위가 프랑크푸르트의 콜로무아니, 8위가 뉴캐슬의 스웨덴 공격수인 이삭, 9위가 유벤투스의 블라호비치, 10위는 릴의 캐나다 공격수인 조나단 데이빗입니다. 자, 굉장히 좀 쟁쟁한 선수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요게 보니까 골키퍼, 라이트백, 레프트백, 센터백, 센트럴 미드필더, 어태킹 미드필더, 윙어, 포워드, 스트라이커, 감독 이렇게 해서 딱 100명이네요. 예. 전 세계 축구하면 생각나는 인물 최고인 100명 거기에 우리 김민수 들어가 있다는 거, 그중에 센터백 탑10에 들어가 있다는 거. 올 시즌 다시 손민수 폼 올라오면 한국 선수 2명이 여기, 이강인 선수까지 하면 3명 올라오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또 급부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 이 랭킹이 뭐라고 여기 또 한국 선수 이름 나오니까 괜히 또 뽕이 차가지고 랭킹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